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영철 박사와 함께 한 주간의 핫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번 주 핫 이슈가 뭘까요? 바로 요소수 문제 아닙니까? 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디 나라에서 그 독점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자원을 안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죠. 참 요소수 지금 뭔가 좀 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중국에서 풀어주는 게 하루치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죠.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모든 생필품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되죠. 이건 나라 망한 딱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영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람자 경제 장 박사님 진짜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소수 이거 오늘 얘기하시겠지만 네. 지금 요소수 때문에 이 경제가 한때 휘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물류 대란이 벌어지는 건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라는 게 상품을 제조하면은 제조하거나 수확을 하면은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트럭도 상당히 쓰고 항공기도 쓰고 배도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운송 수단의 상당 부분이 디젤유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디젤유가 근데 이제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저감하는 장치로서 이제 요소수를 쓰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 디젤 트럭에 300만 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00만 대가 그런 저감 장치를 쓰게 돼 있는데 그 저감 장치에 요소수가 안 들어가면은 시동이 안 걸리게 이제 만들어 놔갖고 그야말로 스톱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소수를 만들 능력이 없느냐? 만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중국이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단가가 자꾸 인건비 올라서 자꾸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중국에서 싼 거 그냥 사다 쓰면 되겠거니.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지금 98%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절대적인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느닷없이 요소수 이제 수출을 중단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계약 물량으로 선적한 것까지도 밖으로 나가는 걸 허가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 한번 맛을 봐라. 중국이 제일 전전긍긍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반도체 회사 보고 이제 자료들을 다 받아 이제 내라고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아마 이게 미중 분쟁 가운데서 반도체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회사가 중국에 어느 정도 물량을 수출하느냐 어떤 종류냐 아마 이런 명세를 아마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이 이제 그 공포스러운 거죠. 반도체가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의 쌀이 됐는데 이게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은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자체 능력으로 고급 반도체를 만들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상당 부분을 이제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출 규제를 딱 해버리면은 자기네들 산업도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이 엄청난 나라니까 우리한테 이제 워닝 사인을 주려고 지금 이걸 경고를 하느라고 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소수를 가지고. 그래서 니네들이 미국하고 반도체 협력을 너무 세게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너네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하고 시범을 딱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협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10리터짜리가 10,000원 하던 게 10만 원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마저도 물량을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시중에서 사재기가 벌어졌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그 북한이 과거에 불바다 하고 협박을 했을 때 그때 좀 사재기 현상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사재기 현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소수가 이제 안 들어온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의 그 위협보다도 이런 게 더 위협적인 게 돼버렸거든. 그렇죠. 무역 그러면 협박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우리하고 무슨 상당히 이제 관계가 뭐 좋다 어쩌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적대국한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무역상으로도 체육 대여주고 해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뭐 동반자 관계 어쩌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동반자 관계야? 완전 적대적 관계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우리가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라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시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협박을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맛을 한번 보여준 거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각종 자원들이 되게 많다. 뒷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존도가 그 중국이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 소재거든. 넘어가죠. 중국한테 우리 의존도가 마그네슘, 인got 이건 100%인데 이건 뭐에 쓰는지 이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소재에 거예요. 들어간 거. 그다음에 차량용 산업 요소는 90, 우리 이제 요소 97, 요소 쓰고 요소수 97. 그다음에 자석 그다음에 86점. 이런 거 다 이제 그 중국 산화 리튬 같은 건 83.5.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100% 이제 거의 엄청나게 의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러는데 프로판하고 부탄을 의존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플루오린 폴리엄미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했다는 거 반도체 그래가지고 우리 손들었잖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기술이 좀 이제 좀 정당해야 된다. 일본이 그때 이런 거를 이제 반도체 3개를 규제를 했을 때 소재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라 그래서 소재 부품 뭐 장비 해갖고 우리가 이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38%밖에 안 된다고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 격차가 3.7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마그네슘, 히토리움, 리튬도 필수 원자재가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산업에 타격을 주거든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자동차 전자고 그다음에 물류 같은 요소수는 사실은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렇죠, 가격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공장 다 없어지고 나서 딱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국민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는데 이제 앞에 지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이 2019년도에 수출 규제를 할 때 반도체 소재 가지고 이제 수출 규제를 할 때는 뭐 갑자기 난리법석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 상품 뭐 안 산다 뭐 별 얘기들을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효과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국산화하겠다고 노력을 또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아까도 보셨듯이 일본이 갖고 있는 소재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딱 걸었는데 우리가 꼼짝 못하게 당하면서 아주 뭐 즐기고 있잖아요. 이거 니네들 말을 까불면은 혼날 줄 알아. 뭐 이제 이런 식이잖아. 자원 전쟁을 이제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백신 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러니까 뭐 박사님 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진짜 오늘은 정말 진정한 경제 생활 경제 얘기인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백신 때 우리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백신을 늦게 구입하는 바람에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그 이후에 또 백신 우리는 뭐 방역 잘한다고 그 정책적으로 뭐 그런 잘난 척 소리를 했지만 국민들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그렇죠. 백신을 처음부터 구입했으면 국민들 그렇게까지 고통 안 받고 지낼 수 있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백신 확보한다고 큰 소리하면 빵 쳤지. 이거 회사에서는 그래 뭐 의향서 받은 건 맞는데 정식 계약은 안 했다. 뭐 이러니까 온갖 전 세계 심지어는 루마니아까지 가서 백신을 얻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삼성에 또 이제 상당히 압력을 가해서 삼성이 또 기여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확보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없어요. 예, 요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업계에서는 미리 워닝 사인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언론에 보면은 올해 9월 달에 인도가 중국의 조짐을 알아갖고 예. 그 중국의 그 대외 수출 물량의 75%를 인도가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워닝 사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가 사실 이게 뭐 요소수가 뭐 큰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차량용에만 쓰는 게 아니고 비료에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료도 조달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량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가뜩이나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식량 확보가 미래의 10대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팬데믹이 있고 이제 그다음 식량 확보 문제가 맞습니다. 있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45.8%밖에 안 돼요. 2019년에. 예. 쌀은 뭐 열심히 해서 한 90% 이상 되긴 했지만은 쌀 이외에 다른 그 작물들은 거의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하나 가져야 된다. 이런 사건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 그 세계가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제 자유무역 시대에서 네. 점점 이제 보호무역 시대로 바뀌면서 이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국내에 그 100%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확보하는 그거를 강구를 해야 된다. 네. 이 산업 정책적으로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보면은 상당히 과학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예. 물론 이제 단가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과학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 보통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제품이 나오면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해줘야지 이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눈 뜨고서 그냥 온갖 이런 거 다 한번 막아봐요. 무슨 앞으로 이제 중국이 더 협박을 할 텐데. 그렇죠. 그 아까 말씀 중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저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리가 그 반도체 수출로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 경제가 좀 먹고 산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일본, 미국에 비해서 기술이 3.7년 정도 뒤졌다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그게 이제 분야가 조금 반도체에도 여러 예, 종류가 예. 있어서 예, 이제 예. 아마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 예,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양산하는 쪽은 우리가 이제 강한데 이제 맞춤형으로 하는 반도체들이 예. 조금 이제 설계가 좀 부족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보고는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네들이 그까짓 거 가지고 까불어? 뭐 이제 우리도 반도체가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보시다시피 또 소재들이 또 상당 부분 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는 좀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도광양해지 칼의 빛을 좀 감춰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한 가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무역 전쟁이 벌어져도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해외에 막 그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이게 수급이 안 되졌어. 이제 그렇죠. 자동차 생산도 뭐 스톱되고 막 그랬잖아요. 부품 수급이 안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앞으로는 꼭 팬데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무역 전쟁 와중에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스스로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인 거는 현실적으로 100%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곳곳에 외교적인 우호 관계를 이제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국가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나라들하고는 이 동반자 관계를 더 이상 가지면 안 된다. 맨날 뒤통수 맞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진짜 협력이 필요한 나라는 뭐 저쩌고 하면서 뒤통수 맞는 나라에 가서는 아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정말 우습게 본다. 지금 중국 언론 논조가 있잖아요. 한국은 완전 니네들이 어떡할래? 한번 죽어봐야 알겠어? 뭐 이런 식이거든. 이런 거는 국가 간의 조폭 싸움이에요. 조폭만이 할 수 있는 내가 말이 너무 센가?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일들을 능사로 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이 되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당장 뭐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이 심하지 않았다는 게 중국은 그 전부터 전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할 때 일본의 그 남중국해 그 센카쿠 열도 그 분쟁이 벌어지니까 그때 무슨 작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 중국만 갖고 있는 히토류 그거를 이제 그 그렇죠. 히토류를 수출을 그냥 딱 전면 금지시켜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그 당시 어쩔 수 없으니까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칼을 갈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데 제가 하나 또 제안하는 대책은 뭐냐면 이 경제를 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가에서 이 지금 이 정권 같은 경우에 좀 경제는 경제 뭐라고 그럴까 경제 관료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좀 여지를 좀 남겨줬으면 이런 거 경제 관료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미리 대비를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만 벌어지면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요소수 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하라고 이러면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사이 뭐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잖아. 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경로를 잘 하시던데 이번에 왜 경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국에 대해서 경로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게 정말 협력이 필요한 일본이 얼마나 소재가 강한 나라입니까? 뭐 우리가 이제 100% 국산화하면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협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뭐 툭하면 뭐 반일 어쩌고 하는 거는 국제협력 관계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너무 이렇게 국가 간에 그걸 저버리는 나라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경로 요번에 한번 화를 내면은 퇴임 후에 만약에 그때 중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그래도 혼자 밥은 안 먹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참 이 장 박사님 정말 그 경제 관료 출신이고 또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백신 그런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무방비로 이렇게 해외 의존 원자재를 수급 대책이 없을 때 우리 경제가 휘청휘청 회복은 그냥 더더욱 휘청휘청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해안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사람자 경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